조합 만들 때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잘 봐요. 추진위원회 만든다 할 때 자, 몇 명 이상이 외워야 돼요. 이거 추진위원회 몇 글자요? 그래서 몇 명? 도시개발조합은 몇 글자? 7글자. 그래서 몇 명? 7명. 그 일주일 만에 두 놈 총 맞아 죽고 5명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서 몇 명 이상이? 5명 이상이. 뭘 만들까? 정관 아니에요. 정관은 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개념이라고. 추진위원회 단계는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 운수 등에게 뭘 받으라? 승인. 추진위원회는 승인 받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 인가가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자, 그럼 교과서 148페이지에 제가 하란 대로 해보세요. 1. 조합 설립할 때 다음 사항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그라미하고 얼마 동의? 과반 동의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 밑줄 짝. 그리고 다음 시장 운수 등에 뭘 받아요? 승인. 자, 그리고 박스 밑에 보니까 자, 몇 명 이상? 기억에 5명 이상이. 자, 운영, 규정. 이건 이제 정리 딱 하는 거예요. 다시 몇 명 이상이 뭘 만들어서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려면 과반 동의 어디에 되겠지? 시장 운수 등에 뭘 받아? 승인. 추진위원회의 승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추진위원회 기능이란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추진위원회가 여러분 이제 왜 만들어지냐면 여기 그럼 재개발할 때 그래 이번에 또 언론 보도나 법제처에 거기 의견 올라온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재건축은 아파트에 사는 재건축은 75%에서 70%로 바꿔주고 야, 그러면 노후된 단독이나 빌라 사는 재개발은 여전히 75% 냅두고 형평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재개발은 여전히 전체 토지는 4분의 3이니까 이게 75%잖아요. 옛날 만든 법은 과반수 2분의 1, 4분의 3이란 말 쓰고 요새 만드는 법들은 아라비아 숫자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75%인데 70%로 낮춰준 거예요. 얘도 낮춰줘야지. 그러니까 재건축에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 그럼 봐봐봐요. 얘는 이제 요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조합 설립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추진위원회 만들 때 동의는 얼마? 봐봐.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분의 3 되도록 70% 되도록 추가로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업무는 봐요. 4분의 3이니까 75%까지 70% 동의받아서 조합 설립해야 되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야. 상가도 있고 구분 건물 막 골치 아픈 게 건물이니까. 그래서 과반 동의만 얻고 추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정비사업 관리업자 선정도 하고 뭐 설계도 좀 하고 동의서도 받고 하면 나중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포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조합이 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이 정작 만들어질 때 조합이 할 일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절차를 확 줄여준다고. 그래서 추진위원회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추진위원회 업무를 물어보면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얘는 없어지는 거야. 연기처럼. 그러니까 조합 설립하고 난 다음에 뭘 만들어요? 얘를 만들잖아. 따라서 시행계획 인가 이후 단계는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 업무 중에 띠리 해놓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이란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 분양신청을 받아서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존재해야 안 해요. 없어졌지. 조합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 추진위원회 업무라고 있는데 149페이지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온 김에 줄 한번 치고 줄 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니까. 자, 일단 박스에 기억.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뭐냐면 돈을 받고 너무 복잡하니까 절차를 진행하는 대행의 업자가 있다 이 말이야. 설계자 선정할 수 있고 계약적 시행계획서 만들고 준비 업무 한다. 자, 그리고 나머지 냅두시고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한 놈하고 감사를 준다. 줄 치세요. 줄 쳤나요? 자, 추진위원회는요 위원장 한 놈하고 이사를 둔다고 그랬죠?
감사. 얘 했으면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추진위원회는 이사가 없어요. 기가 막힌 기출문제가 있어. 토지 등 소유자가 200명일 때 추진위원회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문제예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추진위원회 단계는 이사가 있다 없다? 없다. 감사는요?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감사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조합 설립 보세요. 재개발 나오죠? 재개발. 자, 맨 밑에 재개발 사업일 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동그라미 하고 이상 및 토지 면적이 얼마? 2분의 1. 그래서 재개발 나오면 어차피 시험은 빈칸 채우시오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은 가로가 2개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뒤에서부터 붙여줘야 돼. 뒤에서부터 1, 2, 3, 4로 가면 돼요. 뒤에서부터 1, 2, 3, 4. 외우려고 노력하자고요. 재개발은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자, 어떤 사람은 앞에서 4, 3, 2, 1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외워도 되지만 뒤에서부터 가는 게 훨씬 더 얻어 걸리는 머리 뇌리에 남아요. 1, 2, 3, 4.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그래서 4분의 3이 75%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형평이 안 맞다라고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근데 재건축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프린트 붙어야지요? 150페이지에. 그래서 재건축은, 자, 공동택, 요거. 각 동별은 과반수 동그라미 하고, 동별은 얼마? 모든 공동주택에 리모델을 하든 재건축하든 동별은 무조건 과반수입니다. 동별은 과반수, 동과. 동 알죠? 동. 백구동, 백팔동 주소 썼잖아요. 역곡동 말고 동별은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70%.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4분의 3이었는데 70%로 완화해 준 거잖아요. 75%가 70% 바뀌었다면 기억하면 문제 풀린다 이 말이야. 전체 세대수 얼마? 여러분, 전체 세대수에 하면 과반수가 아니고 아파트가 이렇게 동별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있으면 동별은 무조건 과반수.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이 아니고 100분의 70% 이상. 그리고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70%. 즉,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가 있으면 700세대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750세대였거든. 그리고 토지 면적의 70% 해당하는 지주 동의 받으면 된다 이 말이야. 바뀐 거 100분의 70 프린트물 4분의 3이 아니고 오케이. 간절한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왜 이렇게 비굴하게 간절하지? 그 다음에 그 풀떼기를 가지고 통째로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 밑에 가로 4번 해야 되는데 어쩔 것이요 이것을. 풀떼기를 탁 붙여버리면 가로 4번이 안 보이잖아. 단지가 아닌 지역이 구역에 포함됐을 때 하는 것도 왕왕 나왔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아파트 단지와 단지들이 쭉 전체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단지와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단독주택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얘들은 각 동이란 말 못 쓰잖아. 그러니까 자 객관식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이렇게 출발하면 그냥 머리 걸리지 말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쓱 손가락 4개 꺼내가지고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거기 토지 등의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 다시 자 재개발로 들어가면 뒤에서부터 1, 2, 3, 4. 재건축은 동별은 과반수, 전체 세대수의 70%, 전체 토지 면적 70%. 단지가 아닌 곳이 구역 포함되면 4분의 3, 3분의 2. 쓱 4개 꺼내가지고 쓱 4개 꺼내면. 그래서 제가 별명이 쓱이에요.
그래서 요새 밴드에 쓱으로 올라가는 거 아셔요? 밴드 문제 올라가잖아요, 매일매일. 밴드, 그래서 내가 손가락에 내일 데일 밴드 붙이고 다녀요, 매일매일. 밴드에 글 올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동의가 알아놓으면 겁나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등기 소유자 동의 수 산정 방법 있나요? 이제 중량이 나오는데, 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바로 이것. 자, 다시. 자,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겠다. 몇 명 이상이? 5명 이상이 5글자잖아요. 뭘 만들어서? 운영 규정,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 운송에 승인받고,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재개발 조합 만들려면, 자, 뒤에서부터 1, 2, 3, 4, 4, 3, 2, 1.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이 2분의 1. 그 다음에 재건축은, 자, 동별은 과반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70,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70. 그래서 시장 운수 등 찾아가서 조합 설립, 인가.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 경미한 변경 빼고, 이렇게. 그리고 잡아놓는 거,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50페이지 하단에 박스 하나 있지요. 경미한 변경 중에, 니은에 조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있죠. 또 디귿의 토지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 조합원 교체 신고가 매매로 집 팔았잖아요. 이런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자 수 했을 때 이게 이런 얘기예요. 한번 봐봐요. 한 필지 땅 건물을 여러 명이서 공유할 때는, 자, 땅이나 건물을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공유자 각각을 소유자로 봐야 될까? 대표 공유자 한 사람으로 볼까? 대표 공유자 1인을 소유자로 보고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자가 몇 명이라도. 그런데 지상권이 설정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책에 줄 쳐야 돼요. 동그라미 기억에 토지의 지상권 설정돼 있으면 그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아셔야 돼요. 땅 소유자가 있고 위에 지상권자가 있잖아요. 건축물 소유자는 빼고 그 외에 지상권자가 있으면 합쳐서 하나로 계산하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 따로, 지상권자 따로 가면 안 돼요. 합쳐서 하나다. 그래, 다 기출문제 의미가 있다고. 답은 한 사람이 다수 필지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소유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한 명으로, 자, 이렇게 알면 돼요. 한 사람이 여러 채 가져도 하나,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 조합의 법인격에 설립인가 받고 며칠 내 등기, 30일 내 등기하고, 그 다음 조합의 명칭에는 무슨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 보면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필요 없다라고 낸 적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니까 무슨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쪽에 가로 1번에 뭘 보냐면 두 번째 줄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줄 치세요. 여러분, 재건축은 아까 100분의 70 있었죠? 동의 안 한 사람도 있네. 그 사람들은 조합원 자격 줘, 안 줘? 줘. 금방 읽었잖아요.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에 뭐 한 자만. 왜 그랬대요? 동의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입주권 안 나와. 꼭 기억하세요. 재건축은 동의 한 사람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니까? 재개발은 1, 2, 3, 4 동의했죠? 동의 안 한 사람도 당연 조합원이야. 도시개발 조합하고 똑같아요. 재건축만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동의 안 한 사람들은 입주권 안 나와. 만약에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한 75%, 80% 동의받았다. 20% 남았죠? 이 사람은 입주권 안 나와요. 현금 청산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좀 전에
조합 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거예요. 자, 추진위원회 만들 때 몇 명 이상이?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을 만들 때 과반 동의 얻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문서 등 찾아가서 뭘 받고? 승인.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시장문서 받아요. 자, 그러면 3월 5일 날 조합 설립 인가 떨어졌어. 그 이후에 4월 5일 날 재건축 1301호 주인 A한테 B가 돈 주고 10억 주 아파트 샀어. 한 달 뒤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한 달 뒤에. 그럼 B는 조합원 자격 취득해가지고 입주권 받을 수 있다 없다? 쉽게 말하면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조합원의 자격을. 여러분 부동산 사장님들 저 그러니까 걔 이제 마음대로 해요. 자, 조합 설립 인가 떨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샀다 이 말이요. 그 사람도 입주권 나와서 조합원 될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어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되는 거잖아. 그죠? 내 집을 파는 거야. 이거는 개의 재산권 행사예요. 마음대로 사고 판다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하고 다르다고. 그냥 항상 생각해야 돼. 재건축 재개발한다. 조합원 된다. 내 아파트, 내 집, 내 땅, 내 건물 가진 사람인데 이거 왜 못 팔게? 말이 안 되지. 그러죠? 마음대로 사고 팔아요. 다만 투기 과열지구에서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저 박스 밑에 투기 과열지구 있나요? 네. 운 좋아서 부천이 투기 과열지구 묻겠다. 그럼 봐면 뭘로 지정됐다면 투기 과열지구. 이건 지정 대상이 기억 1도 안 나죠? 누가 지정하고 뭐 5대1, 코딱지 10대1 이런 거. 주택법 배운 거 난리가 없어요. 자, 투기 과열지구 들어가면 재개발, 재건축 둘 중에 아까 내가 때리잡자 재건축이라고 그랬지. 재건축은 더 빨리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헷갈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언제부터 안 된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산 사람 안 된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건축 아파트 사고 싶다.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기 전에 사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저 뒤에 훨씬 더 완화된 거지. 인가 후에 매매 증여를 앙수한 사람은 조합원 될 수 없다. 단 상속받거나 투기과열지구라도 이혼하면서 주고받는 건 허용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다시. 자,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건축 책 보면 안 돼요. 재건축은 언제부터 사고 팔고 하지 마라. 자, 손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안 된다.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는 안 된다. 뭐는 괜찮다. 상속이나 이혼하면서 주고받는 건 허용한다. 매매 증여가 안 된다. 콜. 그리고 예외가 또 있거든 이렇게. 근데 이런 건 시험을 잘 안 내더라고. 사실 이런 걸 시험 내야 되는데. 이런 예외를 알아야 어깨 힘주고 부동산 하거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 153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잘 봐요.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정비사업 토지 건축물 그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손실 보상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얘기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을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인가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샀다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은 입주권 안 나오잖아. 보상하라는 얘기에 보상.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인데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산 거야. 피 3억 더 주고 13억. 손실 보상한다는 얘기는 10억에 해당하는 보상만 받는다 이 말이야. 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보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투기과열지구인데 재건축 아파트 사고 싶다.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기 전에 산 사람은 입주권 나오지.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게 사면 입주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투기과열지구안에 조합 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산 사람은 입주권 나오지 않아. 보상금만 받는다는. 그 보상은 그 주택 가격의 평가 보상을 받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당사자가 내 주고받았던 피, 프리미엄 이건 없어진다니. 자, 그러면 그런 걸 안다면 사고 팔고 할까요? 안 사지. 자, 그 다음에 정관 작성인데 여러분 정관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정관을 작성해서 여기 지금 노란
하단 박스에 색깔이 진하게 된 거 있죠? 완전 6문제 중에 5개, 6개 맞히는 레벨이 있어요. 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데 색깔이 다른 놈들 있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바꾸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더라고. 이런 걸 뭐라 하냐? 환장하네. 이렇게. 그런데 정관 변경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내가 합격할 상인가? 합격할 관상인가? 조합원의 자격. 어떤 놈을 잘라버릴지 하고 그 다음에 돈 부담하는 거 있지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봐요. 조합원의 자격 관련된 정관 변경. 조합원의 제명. 자, 누가 조합원 될 수 있고 누굴 날려버리지? 그 다음에 자, 봐요. 조합의 비용 부담, 돈 부담이지요. 정비사업비 부담, 돈 부담이잖아. 별거 아니네. 자, 누가 조합원 되는지 자격, 제명, 그 다음에 돈 부담하는 것,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이니까 건설회사 선정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시설, 시공자, 설계자 선정 관련된 정관 변경. 이게 3분의 2 찬성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바꿔보려면 3분의 2. 자, 오케이? 나머지 과반 찬성하면 변경할 수 있고요. 자, 다시 추라이 합시다, 우리. 조합원의 자격, 제명. 누가 될 수 있는지, 누굴 제명 잘라버릴지. 그 다음에 위치 면적. 관련된 정관 변경. 그 다음에 돈 부담. 시공자, 설계자 선정 관련된 변경은 얼마 동의 얻으면 된다? 3분의 2 찬성, 콜. 누가 될지, 누굴 날릴지, 돈 부담하는 것. 정비구 위치 면적.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공자, 설계자 선정 관련된 변경은 3분의 2. 나머지는 과반수. 저기 152페이지 한번 보세요. 152페이지 왼쪽에 날개를 한번 볼게요. 날개. 아, 해설도 잘 됐다.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위치 면적 맞죠? 비용 부담 맞죠? 사업비 부담 맞죠? 5번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에 관련된 정관 변경 맞죠? 정답 몇 번? 1번. 아니 4번. 정비구의 위치 면적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어디 갔어 이거? 정비구 위치 면적 3분의 2. 1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사업비 부담, 시공자, 설계자 맞죠? 4번 청산금 정수 지급 방법 바꾸는 것은 과반 찬성만 하면 돼요. 문제 이해 가요? 그냥 문제가 일단 답은 나중에 찾더라도 와 정관 변경하려면 과반 찬성으로 변경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걸 묻는 거네? 라고 문제를 파악을 하자 이 말이에요.